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지방으로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서 봤던 그 똑같은 꽃이 길가에 피어있는 것을 보고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과연 이 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죠. 이 기다란 줄기에 이렇게 꽃보라가 뿌려지듯이 옆으로 펴져 있는 저 꽃, 노란 꽃이죠? 가까이서 보면 그 노란색이 정말 더 예쁩니다. 그런데 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색할 만큼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까이 한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꽃 밑에 이렇게 씨앗이 막 맺혀 있죠? 열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맺혀 있죠? 그게 뭔지도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꽃대에 꽃이 제일 꼭대기에 펴져 있고 씨앗을 이렇게 막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알맹이 같은 거 옥수수처럼 이렇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꽃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 꽃을 강연을 하고 나오면서 산에서도 봤고요. 또 이렇게 계곡 옆에서도 보게 됐는데요. 자연으로 이렇게 좀 번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과 들, 많은 곳들에서 이 귀한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지? 라고 우아하실 텐데요. 일단은 저와 함께 쭉 가시다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리고 대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마디마디에 이렇게 뭔가 열매를 품은 듯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옥수수대에 옥수수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꽃을 좀 더 가까이서 담아보려고 바람에 막 흔들리지만 더 가까이 가서 이 꽃의 정말 정면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꽃 같은 경우 굉장히 크죠? 네, 대도 굉장히 큽니다. 사람 키 다 오는 그 크기도 많아요. 자, 보십시오. 굉장히 예쁜 노랑이죠? 보시다시피 작은 바람에도 잎사귀가 하늘하늘하늘 떨릴 만큼 굉장히 여린 꽃입니다. 그런데 대는 또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란 꽃을 담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들꽃들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북한에서 봤던 꽃들이 다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과 또 이 풀, 자연의 이 푸르름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눈에 확 안겨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꽃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달맞이꽃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달맞이꽃은 이제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꽃이 키가 크고 노란 꽃들이 이렇게 위에 달리는 그 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달맞이꽃 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바로 달맞이꽃의 운명이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남한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달맞이꽃은 정말 튼실하고 꽃잎도 너무 크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의 달맞이꽃은 정말 키도 작고 대도 가늘고 정말 작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달맞이꽃 씨앗을 무조건 학교에다 받쳐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맞이꽃 씨앗에 기름이 많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북한에서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맞이꽃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달맞이꽃 씨앗을 채취한다고 정말 많이 달맞이꽃을 찾아다녔는데요. 제가 이 화천에 어느 시골 마을에 강연을 왔다가 내려가는데 정말 산 전체가 달맞이꽃으로 뒤덮인 걸 보면서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태어난 꽃과 남한에서 태어난 꽃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다 보니까 길가에 꽃들이 정말 많은데요. 북한 같으면 이거 꽃들 또 이렇게 남아나지도 않습니다. 다 꺾어다가 김일성, 김정일 학교 또 대학교
뭐 연구실 이런 데 꽃으로 다 갖다 바쳐서 북한에서는 꽃 꽂지 말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꽃을 꽂지 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자, 이렇게 공원까지 정말 하천에 그냥 정말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장소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길에 민들레가 그대로 있습니다. 북한 같으면 이거 다 벌써 뜯어다가 토끼 먹이고 사람 먹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쑥도 이렇게 그대로 있죠. 이렇게 길 옆에 풀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다 잣나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정말 풀 한 포기로 태어나도 어떤 곳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 풀, 이거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있는 이 풀, 이거 다 토끼풀, 돼지풀 다 뜯어다 줍니다. 달맞이꽃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면서 제가 또 나레이션을 섞어가면서 달맞이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맞이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저 달맞이꽃 열매에서 식물성 기름을 짜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 달맞이꽃을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낫으로 대를 비워서 바치거나 아니면 저 열매만 따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달맞이꽃 씨앗을 바치라고 해서 정말 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초록색으로 변할 정도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달맞이꽃 열매를 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꽃,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풀 한 포기로 태어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 촛불 같은 생을 살고 있다라는 면에서 풀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재밌고 또 유익한 방송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 정연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